이곳이 굳으면 99% 단명한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말하는 치명적 노후 습관 5가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목이 굳어 생기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목과 어깨가 너무 뻐근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뒷목 통증 때문에 수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지럼증이나 두통, 소화불량까지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댓글을 보니 목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던 분, 어깨가 뻣뻣해 노래처럼 울었다고 표현하신 분, 또 목이 조금만 틀어져도 얼굴 비대칭에 허리 통증까지 생긴 분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 주변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겠지요. 특히 83 되신 한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이 굳으면 열해는 빨리 간다. 심지어 잘못된 자세로 굳으면 한층 더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의사님이 직접 꼽으신 노후의 치명적인 습관 5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드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첫째 습관, 잦은 거북목과 잘못된 자세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스마트 기기를 오래 보거나 고개를 앞으로 쭉 빼고 생활하는 습관이 있으시죠. 그런 자세가 지속되면 경추가 압박을 받고 목 주변 신경과 근육이 한껏 긴장합니다. 뒷목이 저리고 지끈거리고 심해지면 어지럼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거북목이 원인인지 모르고 허리만 치료하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털어놓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했던 분을 만났더니 허리를 치료하려면 먼저 턱관절과 목부터 본다 하더라. 그런 말도 전하시더군요. 마치 아픈 부위가 어딜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이 되는 목부터 바로 잡아야 몸 전체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자기 자세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댓글에 어떤 분은 경추정렬과 심부교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며 1년 넘게 관리했더니 정말 효과를 봤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도 스스로 부드럽게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받쳐주는 자세로 잠시 누운 뒤 천천히 도리도리 움직이며 굳은 근육을 푸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몸이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 윤곽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목 주위 근육이 풀리면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이 원활해져서 혈색마저 좋아지고 식욕도 되살아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째 습관, 목을 무시한 채로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반대로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목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고 보호만 하다 보면 더 굳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 승모근 뭉침, 두통을 동반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고민하시는 것이 아프니까 움직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스트레칭과 자극은 목 주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한의사님도 항상 강조하셨다고 하지요. 목이 아프다고 목만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누군가는 침관약, 부항이 좋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도수치료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목을 쓰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운동을 과하게 해서 목을 지속적으로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절제와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습관, 목 주변의 혈류와 신경 흐름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주신경이니 자율신경이니 하는 말을 종종 듣지만 막상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복식호흡, 흥얼거리기, 명상, 노래 부르기 같은 소소한 습관을 만들어 목과 어깨를 쉬게 해주며 이완을 유도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을 마사지하고 머리를 좌우로 가볍게 돌린 뒤에 하하하고 길게 숨을 내쉬는 습관을 들였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목 뒤쪽 대추혈 부근을 마사지했을 때 시원함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의 혈류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댓글에 보면 목 주변을 잘 풀어줬더니 잠도 잘 오고 뒷골 당기는 증상이 사라져서 감동했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넷째 습관, 스트레스와 불안, 긴장감 속에서 살면서 목을 계속 경직시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곧바로 몸 어딘가를 뻣뻣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목이 굳으면 다시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잠 못 이루게 되고 수면장애가 오면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댓글에 한 분은 잠이 오질 않아 안정제에 의존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뒷목이 늘 뻐근하고 열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굳어가는 셈이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가벼운 산책과 노래 흥얼거리기를 권해주셨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잠깐씩 돌아다니면서 내 목과 어깨를 흔들어주면 생각보다 긴장이 풀린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소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수분 섭취를 게을리하거나 소화, 기관을 혹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목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자세나 호흡이 잘못되면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갑니다. 목이랑은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한의사님 말씀에 따르면 목에서 잘못된 신호가 내려가면 소화기까지도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댓글에서도 소화가 안 되어 매일 소화제를 먹는다는 분이 있었지요. 실제로 목과 어깨가 풀리면 위장과 장운동이 원활해졌다는 이야기 역시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5가지 노후 습관을 보면 결국 목이라는 부위가 우리 몸 전체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3 현역 한의사 선생님이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강조하신 이유가 다 있겠지요. 목이 경직되면 결국 척추 전체가 왜곡되고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막혀 호흡과 숙면, 면역력까지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처음엔 단순히 목 통증 때문에 영상을 찾아봤다가 알고 보니 불면증과 두통, 소화불량이 모두 목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댓글 속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는데 한 분은 경추정렬을 위해 목침을 사용하셨고 또 다른 분은 목을 시자 형태로 만들기 위해 틈나는 대로 거꾸로 눕거나 바른 자세로 10분 정도 머리를 고정해 놓는 연습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을 뒤로 살짝 제끼고 돌릴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는데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반복했더니 점차 소리가 줄고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나 이틀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찾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거창한 헬스기구를 구비할 필요 없이 자기 손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셨다는 사례가 넘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목 주변을 마사지할 때 아픈 부위를 무작정 누르기보다는 살짝 기분 좋게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로 눌러주고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해버린다는 것이지요. 또 목과 함께 어깨와 승모근 등 윗부분도 자주 움직여주면 훨씬 시원하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목이 바르지 않으면 어깨가 들리고 어깨가 들리면 걸음걸이까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걷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면 허리, 골반, 무릎, 발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은 목이지만 전신을 관리해야 더 큰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호흡 습관도 꼭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얕은 호흡으로만 살다 보면 목 주위 근육이 쉴 틈 없이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복식호흡이나 허리를 곧게 세우고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습관을 들이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명 448 호흡이라고 부르는 방식, 즉 4박자 들이마시고 4박자 멈췄다가 8박자 내쉬는 호흡법을 꾸준히 했는데 목과 어깨 통증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짧은 명상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는 습관도 도움이 된답니다. 이제 댓글 사연을 좀 더 공유해 보겠습니다.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목이 안 좋아서 평생 병원을 다녔는데 정형외과와 신경과를 전부 거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서 목이 굳으면 안 된다는 영상을 보고 스스로 집에서 맨손으로 목 돌리기와 간단한 마사지, 바른 자세로 걷기 등을 실천했더니 오히려 그때부터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몸은 결국 스스로 움직여줘야 풀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다른 분은 목 덕분에 얼굴 라인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톤도 바뀌고 표정도 부드러워진다고 하더군요. 한의사님이 말씀하시는 요점 중 하나가 바로 목은 머리와 몸통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리가 튼튼해야 위아래가 오고 가는 신호가 잘 통하니까 뇌와 장기가 서로 건강한 리듬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부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방치하고 살아온 노년층의 문제점을 잘 아는 분들이 이제라도 목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몸의 활력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목만 풀어주었을 뿐인데 몸 전체가 달라졌다며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그것이라고 봅니다. 또 목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목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니 푹 잤다는 체험담도 나옵니다. 어떤 분은 침 치료를 받기도 했고 다른 분은 한약을 지어 먹기도 했지만 결국 기본은 일상의 습관이더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의사나 한의사도 도와줄 수 있지만 결국 본인이 얼마나 목의 건강에 신경 쓰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식습관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을 지향하거나 소식을 실천하면서부터 목과 어깨가 가볍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면 체내 염증 반응이 커지고 혈관 건강이 나빠져서 목 주변도 잘 굳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채식이 좋다, 육식이 나쁘다 하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과도한 폭식이나 정제된 음식 위주의 식단은 피하라고 조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근육을 쉽게 경직시키므로 적절한 물 섭취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한번 가볍게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이 순간 목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어깨는 들려 있지 않은지, 눈가나 이마가 잔뜩 찌푸려져 있지는 않은지 살짝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호흡을 해보시고 고개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려보시면서 뭉친 부위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 분은 목이 아파서 망원역 근처 정형외과에 갔더니 걷는 자세를 교정해주더라. 이로써 거북목이 더 심해지지 않고 목이 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 고개가 너무 숙여져 있거나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있다면 목에 불필요한 하중이 실립니다. 그래서 걷기 연습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르게 서서 시선을 정면보다 살짝 위에 두고 턱을 당기고 어깨를 뒤로 편 상태로 걸으면 목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무게를 지탱해줍니다. 반대로 엉덩이나 허리가 뒤틀린 채 걷는 습관은 목을 더욱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목과 골반이 틀어지니 걸을 때마다 발목까지 아팠다며 고충을 토로하셨습니다. 댓글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목이 아프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맛이 없고 밤에 잠도 설친다. 그러니 피곤하고 결국 또 목이 경직되고 악순환이었다. 그런데 간단한 목 스트레칭과 목 주변 마사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만 해도 이 악순환이 끊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원인을 알고 난 뒤부터 병원 치료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목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허리나 어깨만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당장은 좀 괜찮아져도 곧 다시 아파진다는 것이지요.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사연을 조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거북목 상태로 일하다가 밤이 되면 너무 뻐근해져서 잠이 안 온다. 오랜 시간 목이 굳어 생긴 통증과 두통이 스트레스를 만들어 결국 심리적 불안까지 겹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목이 굳으면 호르몬 분비에도 미묘하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밤에 마음이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압을 하면서 가벼운 음악을 틀어놓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움직이며 긴장을 풀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노래 부르기나 만트라를 외우기처럼 목과 성대를 진동시키는 습관을 늘려보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노래를 부르거나 크게 웃는 일이 많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목이나 성대를 진동시키면 경추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이완되고 혈류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매일 짧은 노래 한 곡씩 불러보시라. 소리가 크게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팁도 있었습니다. 또 댓글 몇몇 분들은 목 뒤에 난 혹이 사라지길 바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거북목이 오래되거나 목과 어깨가 굳어서 승모근과 등 윗부분에 지방과 근육이 뭉쳐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우두망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이 뭐든 간에 결국 원인은 목이 굽고 자세가 틀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등이 굽지 않도록 허리를 세워주며 꾸준히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면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일찍부터 관리하셔야겠지요. 어떤 분은 목이 좋아지면 혈색도 돌아온다, 이가 덜 시리고 두통도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몸은 정말 신기한 연결고리를 지녔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이쯤에서 목이 과연 얼마나 우리 건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라도 실천해보자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 편하게 누워서 목에 튼튼한 수건이나 목침을 받치고 그대로 천천히 도리도리 하면서 10분 정도 몸을 풀어준다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목 주변만 마사지하기보다 머리부터 등 위쪽까지 동시에 쓸어주면서 혈류를 돌게 한다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의사님이 말씀하신 목이 굳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고 빙빙 도는 느낌이 든다면 목과 연관된 혈류 장애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가슴이 답답하거나 트림이 잦은 분들,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는 분들도 목 부위를 검사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목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 쪽 신경이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단순 노화가 아닌 목의 틀어짐과 굳음이 원인일 수도 있으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습관 교정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을 조금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과 자기 전에 목 돌리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머리를 좌우,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이나 뻐근함이 느껴지면 살짝 멈춰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둘째, 하루에 여러 번 자세를 점검합니다. 앉아있을 때 허리가 굽거나 고개가 앞으로 빠져있지는 않은지 의식적으로 턱을 당기고 어깨를 펴서 척추가 똑바로 서 있게 해줍니다. 셋째, 가벼운 호흡법을 습관화합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어야 한다면 2~30분마다 잠시 쉬면서 목과 어깨를 돌리고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넷째, 휴식 시간을 잘 분산합니다. 하루 온종일 한 자세로 있으면 목이 쉽게 굳으니 틈틈이 일어나서 걷고 목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가벼운 수다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목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식습관에서도 한의사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자주 하면 혈액이 탁해지고 목 주변의 혈관과 근육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되도록이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고 과한 음주나 흡연을 줄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목이 자주 붓거나 염증이 생기는 분들은 차가운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을 한동안 자제해 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목이 좋아지면 어깨와 등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니 사고력이 개선되기도 하고 피로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멍해지는 원인이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북목이 심해서 머리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던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 스트레칭을 습관화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고 일을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게 되셨다고 하니 목 건강 하나가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셈입니다. 또 목 풀기만 했는데 눈시림과 안개 낀 것 같은 시야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목과 눈이 무슨 상관인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역시 신경과 혈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목과 머리, 눈 주변의 근육이 동시에 이완되면서 피곤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러면 목 운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핵심 요령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 주변 근육을 풀 때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세 박자 정도로 머리를 천천히 돌리고 통증이 느껴지면 그 지점에서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어줍니다. 어깨를 위로 들어올렸다가 아래로 툭 떨구는 동작도 자주 해주시면 목과 승모근이 풀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귀가 어깨에 닿듯이 옆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이는 동작도 부드럽게 반복해줍니다. 혹시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목만 풀어주기 애매하다고 느끼신다면 허리나 골반 교정 운동과 함께 병행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의사님이 40, 50대 환자분들보다 80 가까운 환자분들을 더 강조하시는 이유는 이미 몸 여기저기가 굳어있고 오래된 습관이 몸속에 깊이 배어있어서 쉽게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습관이라도 하루 이틀씩 꾸준히 고치기 시작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목이 조금씩 유연해지면 그때부터 다른 신체 부위도 한결 가벼워지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안정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정말 목만 잘 풀어도 수명이 늘어나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수명 연장을 수치로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상의 불편과 통증에서 벗어나면 활력이 생기고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전반적 건강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바른 자세와 목 관리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잡이를 얻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그리고 노후에 치명적인 습관을 한 가지 더 꼽자면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고치겠느냐, 원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고 체념해버리면 당연히 몸은 더 굳어버리고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아흔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도 목 운동을 조금씩 배우고 개선하면 그 효과를 보시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님도 환자분들 중에 가장 무서운 분들은 아예 애초에 포기한 분들이다.
그런데 정말 꾸준히 도전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기적 같은 개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체험담과 조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을 바로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고 호흡을 길고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과 어깨를 푸는 습관 하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목 돌리기 한번, 잠자리에 들기 전 목과 등을 살짝 두드려주는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들을 쭉 읽다 보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영상을 보자마자 목 스트레칭을 따라 해봤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줄었다며 바로 친구분들께 영상을 공유하셨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께도 목의 중요성을 알려드려야겠다며 가족에게 전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점차 많은 분들이 본인의 몸을 더 잘 알고 스스로 관리하게 된다면 노후 삶의 질도 한층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 건강은 단지 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도 크게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인식하고 잘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아, 내 몸이 이만큼 좋아지고 있구나.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지고 더 활기차게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혹시라도 나는 이미 목이 너무 굳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운동할 수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은 느리더라도 할 수 있는 동작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컨대 가벼운 지압이나 온찜질부터 시도해보고 점차 목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동작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식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루에 몇 번씩 꾸준히 반복하시면 차근차근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를 나누자는 마음가짐입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지면 혹은 귀 주변이 띵하거나 승모근이 뭉치면 이미 몸 어딘가가 무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내 몸에 귀 기울이고 지금 뭘 도와줘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특정 부위를 살살 만져주거나 무리하고 있는 일정을 잠시 줄여보는 등 작은 배려가 쌓여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꿔줍니다. 지금까지 한의사님이 말하는 치명적 노후 습관 5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 방법들을 댓글 사례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이 굳으면 99% 단명한다는 말이 섬뜩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목을 잘 관리한다면 그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겨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 몸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목 돌리기, 복식호흡, 스트레스 줄이기, 자세 교정, 영양 관리, 수분 섭취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보람찬 여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많은 사례들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가꾸고 서로 격려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면 쉽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면 분명 예전보다 한층 더 건강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 한 구절을 남겨주셨죠.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세월이냐 구름아 멈추어라. 하지만 우리 목만큼은 그렇게 굳어 멈추지 않도록 항상 유연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 환하게 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